2004년에 창립을 했고요. 또 목요촛불교회에서 인터뷰를 해주시는 거니까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는 이 홍근수 목사님과 문기현 신부님이 창립 때부터 같이 상임대표로 활동을 해 오셨고, 지금은 이제 홍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문기현 신부님이 혼자 이제 지금 상임대표로 이렇게 계시고요. 예, 지금까지 어쨌든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여러 가지 드는 경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비의 일부를 대한민국이 대주는 것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애초에는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대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타결을 한 한미 소파에는 대한민국은 미군한테 기지와 시설은 그냥 대주지만 미군이 주둔한 데 드는 비용은 미국 국방비를 갖다가 쓰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주둔한 이래로 주지 않던 돈이 아예 주지 않다가 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주기 시작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주둔 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주기 시작을 한 것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보면 사실 한미수파에 좀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협정으로 맺어서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비용이라는 게 한 1천억 원 정도 이 정도였다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2019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어서 1조 389억 원이라는 돈을 한 해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미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이 1조 원도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많은 돈인데 트럼프 정권이 갑자기 5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6조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은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자꾸 새로운 항목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비용이니, 주한미군이 역외작전 할 때 드는 비용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신설을 해서 비용을 터무니없이 늘려달라고 하니까 한국 정부도 그렇게 많이 늘려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최대의 지금 쟁점으로 트럼프 정권과 이제 합의가 되질 못해서 지금까지도 타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방위 분담금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게 타결이 안 돼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들 약 4천여 명을 무급 휴직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실제 4월 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한 4천여 명이 지금 현재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남북 북미 사이에 정상회담들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남북 관계들을 개선을 해서 좀 이 한반도 평화 정세들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쨌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예스라고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는 방향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같이 연계시켜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딱 잡고 협상을 하기보다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려주는 건 부담스럽다. 그 대신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든가 미국산 무기 우리가 좀 더 사줄게 라든가, 반환되는 그 그러니까 미군 기지들이 반환이 좀 되고 있는데 되는 그 기지들에 대한 환경 오염 비용을 사실은 미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협상 카드로 내세우면서 방위 분담금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하는 대신에 이런 쪽으로 한국 정부가 부담을 더 할 테니 방위 분담금 좀 깎아주라. 깎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 예년 수준으로 유지해주라. 이런 협상 전략을 좀 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 자체적으로 풀 수 있도록 줏대 있게 좀 나가야 되고, 방위 분담금도 방위 분담금 자체로 줏대 있게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게 있어요. 작년 초에
우리 국민 96%가 넘게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뭐 감축한다 이래도 방위분담금을 올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9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국민들은 그런 여론조사로서 이 방위분담금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인 실천을 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방위분담 특별협정을 맺기 위한 남한과 미국 사이에 그런 이제 협상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협상을 할 때마다 저희 평통사라든가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협상 때마다 이제 그런 평화 행동에 함께 해주시면 뭐 가장 좋고요. 시간이나 조건상 여의치 않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다 홍보도 하거든요. 그러면 SNS 홍보도 많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뭐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래 지금은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힘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위분담금이 뭔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는 주지 않던 돈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협정을 맺어서 91년부터 주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한국 정부가 이거는 특별협정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협정을 맺지 않으면 안 줘도 되는 그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트럼프가 말도 안 되게 그동안 특별협정 내에서 허용이 되었던 내용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부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전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협정의 애초에 취지도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협정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가 선언을 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했을 때 이미 작년부터 이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을 협상도 중단하고 협정도 폐기해라. 이런 입장으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 소파에도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협정 폐기와 함께 한미 소파도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미 소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좀 개정을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둔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중국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군사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최근으로 한 사례를 보자면 한국에 사드 배치한 거 다 중국용이라는 거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여행도 가지 마라 막 이러고 롯데 막 불태우고 그러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유는 북한이 아니라 대중국 방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국의 정치 전략, 군사 전략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전략이지 한국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분담금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그 군사적인 패권에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국 보고 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미국의 군사 패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한국한테 어떤 위해가 되는 건 전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방비를 북한에 비해서 어떤 자료에 따르면 30배, 어떤 자료에 따르면 50배까지 많이 쓰고 있어요. 핵과 같은 그런 핵 전력뿐만 아니라 지금은 재래식 무기도 너무나 최첨단이어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런 폭발력을 갖는 그런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일례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들이 사실 1년에 얼마 정도 몇 시간 이상의 조정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런 것과 견주어 본다면 우리는 이미 북을 능가할 수 있는 무기 체계와 군사 전력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전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한국군만으로도
만약에 북한과 어떤 군사적인 대립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북으로부터 우리 남한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미군이 있어야만 우리가 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종교의 역할은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인 분들이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회도 하신다라는 점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어떤 실천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SNS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실천에도 함께 동참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더 힘이 나고 또 우리의 실천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